자, 정신건강 간호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건데 역사 부분인데요. 뭐 처음부터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을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원시 시대 때부터 고대, 중세, 뭐 17, 8세기, 19세기, 20세기, 20세기 이후 뭐 이렇게 구별을 해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이론가들, 뭐 의사들,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냥 통으로 순서대로 한 번에 공부를 하셔야지 이 구별하는 게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론가하고 그 이론가가 내세운 이론, 뭐 책, 업적 이런 것들만 연관지어져서 제일 간단하게 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워낙 나오는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반복해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가장 간단하게 이 사람하고 그 사람의 업적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보시고요.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계속 찾아보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원시 시대 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 이전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시 시대에는 이 정신병, 정신 질환을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신이 이 벌을 내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씌었다, 뭐 악마가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질환이 질병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없던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기준으로 두 사람을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히포크라테스하고 갈렌이라는 사람입니다. 히포크라테스하고 관련되어진 거는 그 네 가지 액체설이 있어요. 인간의 몸속에는 피가 있고요. 그다음에 침, 타액도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물질로 이제 담즙, 쓸개즙을 얘기를 하는데 쓸개즙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검은 담즙하고 황색 담즙.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액체가 균형을 잘 맞추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런 네 가지 액체의 조화가 깨져서 생기는 것들이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체들이 뭐 졸도를 일으키고 간질을 일으키고 선망을 일으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질 같은 경우에는 원시 시대에서는요, 그 신의 계시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 좀 신성한 뭐 그런 걸로 좀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이거 질병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정신질환을 광증, 조증, 우울증 이렇게 처음으로 분류를 한 사람이 히포크라테스다 하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갈렌인데요. 그 신경계, 해부, 생리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인간의 지능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억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가 뇌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해부 생리를 연구를 많이 한 사람, 갈렌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중세와 르네상스 시절인데요. 중세라고 하면 교황이 이 왕들보다 권력이 더 센 그런 시대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게 가장 그 중심되는 세계관이 되는 시대였었죠. 그래서 보통 중세는 간호학하고 관련되어져서는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서는 그 정신 질환자들이 순환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교 재판이라든지 마녀 사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 정신 질환자들이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질환자들은 종교적으로 신의 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화형을 시키거나 처형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악마를 쫓아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때리기도 했었고요. 고문을 받다가 이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러면은 그 거품이 마귀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 중세 시대에 기억을 해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웨이어하고 파라셀서스예요. 웨이어하고 파라셀서스의 공통점은
정신질환자들은 악마나 마귀가 씌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냥 질병이다. 몸에 병이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이어서 기억을 좀 해줘야 되고요. 특히나 웨이어 같은 경우에는 귀신학, 원시 시대 때부터 믿고 있는 이 귀신학을 반박을 해가지고 귀신학에서 심리학으로 분리하는, 그래서 근대 정신의학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웨이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르네상스가 발생된 시기를 보통 16세기로 보는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중세 시대에 교황의 권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종교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신이죠. 근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신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본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죠. 종교가 너무 사람들을 억압을 하니까 못 살겠다 이렇게 반박하고 시작된 게 르네상스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받던 정신질환자들이 인본주의가 강화되면서 조금은 인간 중심적인, 그래서 이거를 인도적 수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학대받던 사람들이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종교 개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학대하지 말자 뭐 이런 운동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게 16세기 르네상스 시절의 특징입니다. 뭐 하지만 학대가 완전히 없어지는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정신질환자들이 학대받는 거 이런 것들을 뭐 귀족들은 돈 내고 막 구경하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세와 르네상스 요 시대에서는요, 종교 중심적인 사회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이 되어서 학대받고 처형당하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인간적으로 변하는 시기다 하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17세기가 되면요, 왕권이 강화가 되죠. 교황의 권력이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지는 절대 왕권주의, 절대 권력 국가가 생깁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농지를 다 소유하고 있던 귀족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뭐 해상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상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흥 부자들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왕에게 힘을 실어주거든요.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쥐게 된 왕들은 서민을 보살피지 않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신흥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수용소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가두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뭐 치료를 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선 다시 이제 학대가 되는 뭐 쇠사슬로 묶는다든지 뭐 이렇게 수용소가 운영이 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은 제대로 조중받지 못하는 중세 시대처럼 천대받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8세기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태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17, 8세기인데 그냥 18세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근대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생기는 거거든요. 이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환자들의 대우가 달라지는데요. 요 18세기 이때 기억을 해야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하고 피넬, 듀크 요 세 사람을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피넬 같은 경우에 이제 도덕적 치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도덕적 치료, 뭐 인도주의적 치료 이런 얘기가 나오면 피넬을 찾으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특히 이제 남자 환자들 수용소에서 이 환자의 족쇄를 풀어주는 겁니다. 때리거나 처벌하지 않고요. 햇빛이라든지 뭐 신선한 공기를 쬐게 해주고 깨끗한 환경 제공하고 작업 치료, 뭐 산책 뭐 이런 것들을 치료 수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도덕적 치료, 인도주의적 치료 요 얘기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족쇄를 풀어줬다. 예.
손발에 있는 족쇄를 풀어줘가지고 손발을 좀 필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손발을 좀 편하게 필 수 있게 해준 게 피넬이에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러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사람인데요. 최초의 정신병원을 설립한 사람이 러쉬입니다. 그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주립병원 설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고요. 물리적인 치료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피를 뽑는 것, 설사시키는 것, 그다음에 토하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 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다 생각해서 뭐 이런 걸 치료 방법으로 사용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듀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크 요양원, 요크 보호소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정신질환으로 보호소에 수감되어져 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요크 보호소를 세웠고요.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면서 인도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듀크고요. 이 듀크는 3대가 그러니까 듀크 아들, 듀크의 손자 이렇게 3대가 이런 보호소에 헌신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치아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환자의 감금법, 철폐시키고 의학적인 치료를 시행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키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 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걸 주장을 했고요. 환각, 착각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그러니까 착각 같은 경우는 정상인한테 생기는 일이고요. 환각은 정신질환이 있는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